지금 현재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전셋값도 많이 폭등을 했죠. 그러면 앞으로 주택가격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또한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들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임성배 TV 보동과 댄데크 오늘 제가 신문 기사 내용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요. 서울신문의 기사 내용이고 제목이 국민 절반 이상은 하반기에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이 주택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가 아니라 국민들이 하반기에도 집값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심리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부동산은 매수 심리 그리고 매도 심리,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심리의 저항선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도 보이는데 물론 금리 인상이라든가 여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주택의 가격은 변동성이 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리해서라도 지금 현재 주택을 사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더 강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사전청약이라고 하는 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내놓는 것만 보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주택을 왜 자꾸 공급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사전청약 물량들을 왜 늘리고 있는지.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물량을 늘릴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물량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 집을 가지려고 해도 물량이 적기 때문에 가질 수 없고, 또 양도세라든가 이런 규제책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다주택자 분들도 물량을 빨리 시장에 내놓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만약에 주택이 없는 사람들은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빨리 하루라도 내 집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주택 가격을 보면서 고민하겠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을 만약에 팔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주택의 매물을 걷어들일 겁니다. 최근에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전세 가격이 폭등세를 보이면서 매물을 걷어들이는 현상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필드에서도 직접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뭐 필드에서 중개 거래를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은 주변의 지인분들 그리고 최근에도 전세 계약 같은 것들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물량들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핵심적인 지역의 물량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반 주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제 국민의 49.6% 그러니까 약 50%가 하반기 집값이 다소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3.2%는 큰 폭으로 상승을 예측했다고 합니다. 시민들,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격이 더 오를 것에 포커스를 좀 두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큰 폭으로 오를 거라고 답한 그 비율은 인천, 경기, 서울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이 지금 현재 많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요. 경기도의 외곽 지역들, 인천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오르지 않는 지역들이 이제 도토리 키재기를 맞추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나 경기 외곽 지역의 아파트들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적으로 묶이고 있죠. 최근에는 동두천 지역이 묶이게 되었고 일부 지역들이 이런 지역들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투자를 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거래가 늘고 있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출의 그런 완화들,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많은 혜택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들을 보면서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의 기사를 보면은 집값 더 오를 것 같아서 올 상반기에 갭 투자 65%가 무주택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대출을 활용해서 주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갭 투자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형태가 무주택자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대출을 활용해서 주택을 사기보다는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는 일부 내가 나중에 살아야 될 집, 들어가서 실입주할 집들을 이제는 전세를 끼고 사는 사람들이 투자자보다 이렇게 무주택자 비율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내 집 마련을 하는 또 다른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상황 여건에 따라서 주택을 마련해야 되는데 내가 전세에 살고 있으면 월세로 옮긴 다음에 이 전세금을 활용해서 주택을 살 수도 있고 또 추후에 내가 들어갈 집, 추후에 내가 결혼해서 들어갈 집이라든가 또는 내가 아이가 컸을 때 교육 환경이 좋은 곳, 지금 비싸니까는 미리 이렇게 갭 투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저는. 근데 실입주할 집을 미리 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택의 가격 상승 여력이 크고 그리고 주택 공급이 지금 현재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내 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 청약을 통해서 원가로 내 집을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지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약이라고 하더라도 핵심적인 입지 아파트 가격은 너무나 올랐어요. 그래서 분양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껴서 어떻게 보면은 구축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입지가 조금 떨어진 그런 아파트의 분양 물량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아파트의 구축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좀 전세를 끼고 사는 형태로 내 집 마련의 하나의 수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보면은 올해 상반기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산 갭 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무주택자 매수 비중이 64.7%에 도달한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불안감, 그리고 갭 투자 형식으로라도 집을 산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제 유튜브 댓글들에 구축의 아파트를 샀다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거예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제 영상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는 내 집 마련을 하는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예측을 했을 때 주택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고 만약에 예측을 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내 집 마련하는 시기를. 그런데 정부 정책이나 시장 경제나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서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거라고 예측했던 이 아파트의 가격이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2년이나 3년 또는 5년 뒤에 주택 공급이 많았을 때 주택을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나의 계획 자체가 리스크가 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왜? 떨어질 걸로 예측했던 가격이 2배, 3배가 오르게 되면 이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희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추후에 주택 가격이 오를 거라고 내가 이렇게 갭 투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64.7%의 분들이 주택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내가 샀다는 거예요. 샀는데 내가 입주해야 될,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시점이 왔을 때 또 드라마틱하게 주택 가격이 폭락을 했다고 예를 들어 본다면 아무런 리스크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들어가서 어차피 살려고 했으니까. 주택 가격이 2억 3억 떨어졌다 하더라도 큰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전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 없는 리스크가 발생을 하지만 내가 이미 64.7%의 아파트를 내가 매입해 놨을 때 실거주라면은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살 집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닥에서 잘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내가 입주를 하고 가슴이 아프겠죠. 2억 3억씩 떨어지면 정말 잠 못 자고 많이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떨어진 주택의 가격은 변동성에 의해서 제 자리를 찾아오더라.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내 집 마련 한 채의 시기를 예측하려고 하지 말아라. 물론 싸게 저렴하게 사면 좋지만은 내가 이러한 시기를 예측해서 2년 3년 뒤에 주택을 살려고 했을 때 내 아이들은 커가고 그리고 내 아내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집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내 일에 집중하고 혼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안정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유튜브의 댓글들을 보면은 최근에 구축의 아파트를 샀는데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이제 사고 나니까는 이제 집값이 오를지 떨어질지 그거보다는 나중에 내가 들어갈 때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잔금 치르고 내가 소비 지출을 많이 통제해가지고 이제 내 집에 들어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 댓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지금까지 주택을 사고 팔고
있고 뭐 경매를 매입을 하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한 시기를 예측해서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대응을 한 겁니다. 만약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처럼 2008년도에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는 경매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저렴하게 주택을 매입하는 전략을 채택하면 되고요. 주택 가격이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들에 내가 돈이 없을 때는 이렇게 갭 투자 형식으로 64.7%가 한 것처럼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64.7%의 이 무주택자 분들이 다 바보가 아닙니다. 본인들도 많은 생각을 했을 거고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이런 구축의 아파트들을 매입했을 거예요.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면은 가장 베스트 전략이 되겠지만, 만약에 내 가점이 낮다거나 또는 여러분들께서 청약 저축에 납입되어 있는 금액이 낮다면 여러 가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구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만약에 주택을 구입했다 또는 내가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됐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마시고 열심히 이제 내가 어떤 결과가 나오던 간에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 선택에 따라서 돈을 많이 지출을 소비 통제하셔가지고 잔금을 잘 치르시고, 만약에 추후에 주택 가격이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너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고, 만약에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져서 가격의 조정을 받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들을 처분하면서 조금 더 상급지로 갈아타기 전략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평수가 조금 넓은 그 아파트를 옮길 수도 있고, 그리고 상급지의 아파트로 옮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남들이 주택 가격이 떨어질 때는 두려움에 떨고 많이 팔려고 불안해하지만은,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더 하나를 더 매입할 것인지, 더 살 것인지,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내가 이렇게 갭 투자라고 이제 해가지고 전세를 끼고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아마 편하실 거예요. 주택 가격이 오르면은 정말 행복하실 거예요. 정말 행복하실 거고,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내가 살 집은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내가 전세 구하러 다니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2년마다 4년마다 다니면서 또 계약하러 가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이삿집 센터 전화하고, 이런 것들 저도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은근히 스트레스고, 또 아이들 학교도 옮겨야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가져가야 될, 집중해야 될 일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아깝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기회비용을 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64.7%의 분들이 주택을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택 가격이 오를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물량도 많이 축소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추후에 주택 가격이 뭐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거라고는 저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물론 공급 과잉이 오는 시점, 그리고 경기 불황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기는 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올 가능성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집 마련이. 내 집이 한 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부동산에 공부를 하고, 그리고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내 삶의 안정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상들을 계속 찍는 이유는 여전히 많이 오르는 주택 가격을 보면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세 한탄을 한다는 거죠. 신세 한탄을 하면서 남 탓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본인 탓이라는 거예요. 선택하지 못한 본인의 탓.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주택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보시고, 주변에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도 어떻게 해서 내 집 마련을 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값진 내 집을 마련했는지를 좀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택을 매입한 한번 사례를 보면은,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를 산 30대 박모 씨는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게 눈에 보이는데 당장 현금도 없고, 그렇다고 대출이 충분히 나오는 것도 아니라고 일단 판단해서 전세를 끼고 샀다며, 나중에 돈을 모아 들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벼락거지 불안감에 일단 집을 사놓고 보자는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나쁘다는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이분들은 내 집이 필요하다고 느낀 분들이에요. 내 집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살펴보니까 대출도 안 나오고 돈은 없고 주택가격은 오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전세를 끼고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느꼈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전세를 끼고 내 집 마련하십시오 라는 부분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이 필요한데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실행을 했다는 거고 내 집 마련을 했다는 겁니다. 일단은 자기가 월세를 살더라도 내 집 마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본인이 이제 삶의 안정을 추후에 느낄 수 있고 나중에 이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아마 소비 지출을 통제하시고 노력을 할 거라고 보여져요. 하지만은 집값이 떨어지기만을 원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 절제하지도 않으면서 무작정 그냥 집값이 떨어지기만을 원하면서 행하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부도 하고 내가 부동산도 임장을 다녀보시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 두 개씩 플랜을 짜가지고 해보셔야 되겠죠.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청약 1순위 조건이 뭔지도 모르고 당해지역이 뭔지도 모르고 추첨제가 공공분양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아파트 청약 당첨에 될 수가 있겠습니까? 청약 신청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셔가지고 본인들한테 맞는 그러한 청약 전략들 또는 내 집 마련 전략들을 구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도권의 아파트를 산 30대 자기 자본 41%분 영끌로 집을 샀다. 이런데 자기 자본 40% 예전에는 자기 자본 10% 20%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10% 20%였는데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서 자기 자본 비율이 올라간 것처럼 보였을 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는 LTV나 DTI 때문에 대출의 규제를 많이 억제시켜 놓고 있는 상황이죠. 자기 자본 40% 비율이면은 그렇게 낮은 비율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40%에서 60% 비율이면은 적정한 비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예전에는 자기 자본 비율이 정말 10% 20%에도 가능했죠. 그리고 추후에는 이런 시장이 또 올 겁니다. 왜냐하면 조정을 받게 되면은 이런 변곡점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도권에 지금 아파트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주택 마련하는 것을 보면서 만약에 금리가 큰 폭으로 인상이 되고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아주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분들 자기 자본 40% 50% 60%를 통해서 내 집 마련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투기를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샀다기보다는 본인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샀다면 그렇게 나쁜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맥락은 그거예요.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에서 이들은 전세를 끼고 사는 방법을 선택했을 뿐이고 이거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영끌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는 것뿐이다. 지금 현재에서 어떻게 보면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아무 선택도 하지 않고 그냥 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집값이 만약에 더 오르게 된다면 정말 양극화에서 살아남지 못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그냥 내 집이 꼭 필요하고 이런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는 내 집 마련을 하기에 적정한 시기인지 아닌지 너무나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아닐 수 있지만은 미래에 간다면 지금 시기가 가장 적합한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다만 주택 한 채가 필요하고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게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을 한 경험이고 이런 경험을 말씀드리면 예전과 지금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고 그런 분들은 아마 무주택자 분들일 거고 앞으로도 무주택자이면서 월세나 전세를 사실 가능성이 아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집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